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드는 병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총을 쥔 전투병이 아닙니다. 주걱을 쥔 취사병이었습니다. 새벽 3시, 부대 전체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때 홀로 취사장에 불을 지피던 사람들, 수백 명의 배고픈 전우를 위해 손이 터지도록 쌀을 씻고 가마솥과 씨름하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기름때와 땀 냄새에 찌들어 밥맛조차 잃어버렸던 사람들. 1970년대 전설의 취사병들이 겪은 고생담 탑7. 오늘 그 기록을 꺼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우희 기록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전우희 기록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7위, 새벽 3시 기상, 부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 1970년대 한국군 취사병의 하루는 다른 장병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대급 부대는 수백 명의 장병이 일제히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취사병들은 늦어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취사장에 나와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이 시절 군대 밥은 지금처럼 가스 자동 취반기가 아니었습니다. 장작이나 연탄을 연료로 쓰는 거대한 무쇠 가마솥이 전부였습니다. 솥에 불을 지피고 물이 끓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해도 상당했고, 밥이 제대로 뜸들기까지 기다리면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의 불세기를 조절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밑이 타고 약하면 설익은 밥이 됩니다. 수백 명이 먹을 밥을 매일 아침 실패 없이 짓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부대 일과는 새벽 6시 30분 기상나팔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 시각에 맞춰 밥이 나와야 하니 역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 기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마치면 점심 준비, 점심을 마치면 저녁 준비. 취사병에게 쉬는 시간이란 밥과 밥 사이의 짧은 틈새뿐이었습니다. 일과 종료 후 다른 병사들이 내무반에서 편지를 쓰거나 잡담을 나눌 시간, 취사병은 취사장 청소와 다음날 식자재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기상나팔보다 3시간 앞서 시작하고 취침나팔 이후에도 한참을 더 일해야 했던 것이 바로 취사병이었습니다. 6위, 겨울 찬물에 손이 터지는 쌀 씻기. 1970년대 군대에는 온수시설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취사장의 물이라고는 차가운 수돗물 혹은 직접 길어온 우물물이 전부였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라면 한겨울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 속에서도 맨손으로 찬물에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수백 명분의 쌀을 한꺼번에 씻으면 얼마나 되는 양인지 아십니까? 대대 규모 500명 기준으로 한 끼에 필요한 쌀이 수십 킬로그램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면 하루 수백 킬로그램의 쌀을 취사병 몇 명이 도맡아 씻고 불려야 합니다. 이 무게의 쌀을 반복해서 헹구고 물을 부어 쌀알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씻어내는 작업은 체력 소모도 상당했습니다. 겨울이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등 살갗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비가 나도 씻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밥은 제 시간에 나와야 했으니까요. 손에 수건을 감고 다시 들어가고 그 수건마저 흠뻑 젖으면 맨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손등이 터지고 동상 직전까지 가면서도 쌀 씻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 1970년대 취사병들의 겨울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아직 내무반 이불 속에 있을 시각, 취사병은 이미 손이 벌겋게 부어오른 채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5위, 간부들 눈치 보며 양을 불려야 했던 식자재 부족. 1970년대는 한국군 전체가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1인당 하루 급식 예산은 민간인 물가 기준으로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식자재가 부족하면 취사병은 어떻게든 양을 늘려야 했습니다. 감자, 무, 콩나물을 잔뜩 넣어 국의 부피를 키우고 보리쌀을 섞어 밥의 무게감을 늘리는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군에서는 혼분식 장려 정책에 따라 보리와 쌀을 섞은 혼합식이 일상이었고, 흰 쌀밥이 처음 군에 제공된 건
무려 2003년이 되어서야의 일입니다. 강원도 부대에는 감자가 반찬의 주를 이루어 감자탕, 감자볶음, 감자조림, 감자찌개가 번갈아 나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당시 종자가 좋지 않아 아린 맛이 강한 감자였습니다.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 중에 아직도 감자 요리라면 학을 뗀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취사병 입장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식재료로 간부들의 불평이 나오면 그 화살은 고스란히 취사병에게 돌아왔습니다. 왜 이따위 밥을 해놨냐는 호통을 맞으면서도 더 줄 재료가 없는 취사병은 그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료를 더 달라고 요청할 수도, 밥이 부실한 이유를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끼니를 어떻게든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머리를 굴릴 뿐이었습니다. 4위, 간부들의 식자재 빼돌리기, 취사병이 뒤집었어야 했던 수모. 이 시기 군수비리는 먼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취사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쇠고기가 부대에 보급되면 간부들이 계급 순으로 먼저 잘 나가고 병사들 몫으로 남는 것은 뼈와 국물뿐이었다는 증언이 지금도 예비역들 사이에 공공연히 떠돌 정도입니다. 고깃국이 나오는 날 간부들은 취사병에게 국을 젓지 못하게 해서 고기가 가라앉게 만든 다음 병사들에게는 윗국물만 퍼주고 가라앉은 고기는 따로 모아 팔았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공기름, 쌀, 냉동고기 같은 당시 기준 비싼 식재료들은 보급 간부들이 몰래 조금씩 빼돌려 용돈벌이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워낙 조금씩 들키지 않을 만큼씩 가져가다 보니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부대에서는 신참 병사가 눈치 없이 식용유, 말통을 통째로 빼돌리려다 위병소에서 걸려 군사재판에 넘겨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빼가던 선임들은 멀쩡히 있는데 한 번에 너무 크게 욕심부린 신참만 걸린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취사병이 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식자재가 줄어들어 밥이 부실해지면 욕을 먹는 것도 취사병, 간부들 눈치를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도 취사병이었습니다. 비리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민원의 표적이 돼야 했던 것이 당시 취사병들의 처지였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장 먼저 불이익을 받는 위치에 있었기에 취사병들은 보고 듣고도 침묵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3위, 동국이라 불린 된장국, 그래도 끓여야 했던 현실. 1970년대 군대 식단을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국입니다. 이 단어는 취사병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된장국이 너무 밍밍하고 맛이 없어 병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향신료가 풍족하지 않았고 취사병 대부분은 요리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주특기를 부여받은 일반 병사들이었습니다. 된장의 양도 들어가는 재료도 늘 빠듯했습니다. 마늘이나 생강으로 맛을 끌어올리려 해도 그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기록으로 남아있는 1970년대 당시 군 식단을 보면 보리잡곡밥에 밍밍한 된장국, 하얀 무김치, 거기에 김 한 장이 전부인 날이 허다했습니다. 식판도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플라스틱 식판이 완전 도입됐고 그 이전에는 양재기 하나에 밥과 국과 반찬을 모두 섞어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취사장에서 음식을 받아 내무반까지 들고 와 상을 차려 먹는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군납 이전까지 각 부대에서 직접 담갔는데 재료가 부실해 제대로 된 양념이 들어가지 못한 짠지 수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창고에 보관하던 김치 더미에 쥐가 빠진 채 숙성되고 있었다는 경험담도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취사병 입장에서는 더 잘 만들고 싶어도 재료가 없었습니다. 간부들 눈치를 보면서 된장 한 숟가락을 더 넣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병사들은 취사장을 향해 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맛없는 밥을 만든 사람으로 원망받으면서도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었던 취사병들의 억울함은 지금도 예비역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2위, 500명분 식판 설거지와 취사장 청소, 끝이 없는 노동. 많은 분들이 취사병 하면 밥만 하면 되는 편한 보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밥을 짓고 배식이 끝나면 다음은 수백 개의 시판 설거지가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는 자동 식기 세척기 같은 장비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먹고 돌려준 기름때 잔뜩 묻은 식판 수백 장을 취사병이 직접 솔로 닦아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도 없이 찬물로 닦는 날이 많았고 제대로 닦이지 않은 식판이 나오면 또 질책을 받았습니다. 취사장 자체도 끊임없이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가마솥에 탄 밥 누룽지를 긁어내고 기름 묻은 바닥을 닦고 장작재나 연탄재를 치우는 일까지 하루 세 끼 식사가 끝날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하루에 같은 작업을 3번 반복하는 셈이니 몸이 성할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야전 취사 훈련이라도 있는 날이면 외부에서 텐트를 치고 야외 취사 장비를 설치한 뒤 수백 명분 밥을 짓는 작업까지 더해졌습니다. 훈련 나간 전투병들이 유격장에서 코스를 뛸 동안 취사병들은 먼저 유격장에 도착해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불을 피우는 중이었습니다. 유격 코스가 끝나고 병사들이 밥을 먹는 동안 취사병은 이미 다음 끼니 준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군필자라면 누구나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취사병은 부대에서 가장 쉬지 않고 구르는 병과 중 하나였습니다. 땡보직이라는 말은 취사장에 단 하루도 서본 적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였습니다. 1위, 기름때와 땀 냄새에 찌들어 정작 본인들은 밥맛을 잃다. 이것이 1970년대 취사병 고생담의 핵심이자 가장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수백 명의 전우를 위해 새벽부터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솥을 저으며 온종일 취사장에 서 있던 취사병들. 그들의 몸에는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았습니다. 기름이 튀어 화상 자국이 팔뚝을 덮었고 연기와 장작 그을음이 늘 얼굴과 머리카락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온기와 습기가 가득한 취사장에서 일하다 보면 군복은 땀에 절어 늘 축축했고 다른 병사들이 쉬는 시간에도 취사장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총기 청소 시간에도 취사병의 총기는 항상 구석에 방치됐습니다. 밥 짓는 데 쓸 시간조차 빠듯한데 총기 손질까지 챙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온종일 음식 냄새를 맡으며 일한 그들은 정작 식욕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밥 냄새가 역겨워지고 국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는 날이 쌓여갔습니다. 오랜 시간 열기와 냄새에 노출된 몸은 음식을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우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해야 할 취사병이 정작 자신은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밥이 얼마나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노동의 결과인지, 얼마나 많은 손이 터지고 얼마나 많은 눈치를 봐가며 만들어진 한 끼인지, 가장 많은 시간을 음식 곁에서 보낸 사람이 가장 밥을 못 즐긴 사람이었다는 이 역설. 그것이 1970년대 군대 취사병의 운명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손이 터지도록 쌀을 씻고 수백 명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마솥과 씨름한 분들, 간부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우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이 악물고 버텨내셨던 분들, 총을 들지 않았어도 전선에 서지 않았어도 그 부대가 싸울 수 있었던 건 취사장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제일 먼저 일어나 불을 피웠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지킨 또 하나의 헌신이었습니다. 전우의 기록은 기억합니다.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취사병으로 복무하셨거나 취사반에 얽힌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혹시 우리 부대 취사병이 더 힘들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에서 전투를 벌여주십시오. 전우들의 기록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